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학개론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소방학개론, 소방학개론입니다. 마무리 특강이에요. 마무리 특강, 마무리 특강. 무료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죠. 무료. 그 대상 범위를 좀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소이론, 그리고 폭발 이론, 화재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론. 소화론 많지 않아요? 소화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개념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시험을 한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한번 전체 범위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의 의미.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 그리고 내가 완성된 부분, 아직 미안의 부분, 그래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범위를 다루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소이론부터 소화론까지 수업은 가능하면 한 제 3강으로 나누어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하면서 한번 보죠. 일단은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포인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에 대한 정의예요.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발생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연소는 크게 보면 불꽃 연소와 무염 연소로 분류할 수 있죠. 그죠? 불꽃 또는 무염. 이때 이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한 확인 학습 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표에서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죠. 결국에는 가연물이라고 하는 이런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의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체라고 하는 놈은 그대로 산소와 반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체와 액체는 그대로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필요로 하고 열에 의해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산화라고 하는 반응이 있다면 결국에는 다른 한쪽에서는 한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에 산화수의 증가 또는 전자와 수소, 거기다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그러한 부분들은 전자와 수소는 잃는다는 표현을 쓰죠. 잃는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산화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생각해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산화라고 했죠.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때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마이너스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의 형태를 띠겠죠. 플러스의 형태를 띠면 그것을 우리는 산화수가 증가됐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전자를 잃었다라는 말은요, 산화수가 증가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 위에 첫 번째 박스에서 보면 산화제라는 것은, 따라서 산화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산화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즉 산화 반응,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죠. 즉 자신은 환원되고 어때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즉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어때요?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산소를 잃기 때문에 환원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자,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됩니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은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어요. 뭐 열전도율, 비표면적,
그 최소 발화 에너지, 뭐 화학적 활성도, 비표면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은 여전히 3번에는 열 전도율이 됩니다.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이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가연물 자체에서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다른 데로 열이 도망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제한된 공간에서 어때요? 높은 온도를 발휘해서 해당되는 인하점 또는 발화점에 다다라서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3번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발화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위험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직세 탄화수소의 길이가 늘어지거나 분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밑줄 쳐놓으세요. 최소 점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모든 상태가 다 위험한 상태죠. 또는 증기압이 높을 때도 위험한 상태죠. 하나 적어놓으세요. 증기압이 높을 때 또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화학 반응 에너지가 클수록 뭐 있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열 전도율이 뭐고 이렇게 있는데요. 비표면적 한번 보죠. 단위 질량당 표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단위 물질의 질량이 일정할 때 당연히 표면적이 커지면 비표면적도 커지게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예요. 활성화 에너지. 뭐 활성화 에너지 또는 어때요?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항상 일정하진 않죠. 어떠한 물리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활성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체 물질이라든지 액체 물질이 그 상태로 어때 바로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활성화 상태로 늘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때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프로 어떻게 많이 그렸어요? 이러한 형태, 즉 이 상태를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혼합가스의 착화원으로 점화 시 발화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보시면 물질의 종류, 혼합기의 온도, 압력, 농도 등에 따라서 변합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도 항상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온유한 사람도 어때요?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비활성 기체 등 여러 가지 뭐 언급이 있는데요. 자, 일산화탄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산화탄소는 종이, 석탄 등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가 되는데요. 일산화탄소 CO 됩니다. CO를 이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 탄소가 있고 산소 다른 거기 때문에 다 대문자로 표현을 써줘야죠. CO는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가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와 어때요?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자, 비활성 기체에 해당되는 것은 18족에 해당되는 거야. 또는 8A족이 되죠. 자, 두 번째 보시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KR 하나, KR이 됩니다. R은 소문자. 크세논, XE, 라돈, RN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요. 자, 완전 산화 물질은 더 이상 어때요? 산소와 결합해서 더 이상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자, 하나씩 다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학습이 오산화인까지 돼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그래서 나는 오산화인 P2O5가 됩니다. 남아알규인 항 그죠? 항 남아알규인 그래서 플러스 5가가 되죠? 남아알규인 죄송합니다.
수헬, 리배붕, 탄질산, 풀레. 몇 쪽이 나오면 이게 6쪽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와서 오사나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P2, O, 5. 뭐 일단 자, 오사나인까지는 나는 암기가 되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다? 삼산화 크롬 밑줄. 자, 산화 알루미늄 Al2O3. 자, 규조토. 물은 뭐 알고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도 다 우리는 이제는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외에 오산화인도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산화알루미늄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화 반응을 한다고 하지 않죠.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산소 공급원 보면 산소는 공기 중에 한 21% 있대요. 산소는 일류연물의 산화성 고체, 육류연물의 산화성 액체.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웠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오류연물, 조연성 가스, 염소, 불소, 오존.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 조연성 가스. 자, 넘겨서 산화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공기 중에 산소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공기는 78점, 질소가 78%예요. 그래서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질소예요. 질소. 자, 산소는 한 20.99, 아르곤이 한 1% 안 되는 0.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쪽에서 보면 무게비를 한번 보세요. 볼륨 퍼센트 최적비로 보면 20.99가 됩니다. 거기다 밑줄. 우리 소방학에서는 무게비를 잘 다루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기사 시험에서도 이 무게비를 다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문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무게비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문제는 일단은 제가 제 원칙상 올해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우린 어때요? 부피 비도만 우리가 20.99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자, 밑에 있는 23.15. 자, 뭐 우리가 21 볼륨 퍼센트죠? 뭐 23W. 이게 무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기 중에 여러분들을 헤아려요. 그럼 개수를 헤아릴 수도 있죠. 개수. 몇 명이 있다. 여러분들 뭐 사람인데 명으로 해야 되겠네.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몇 명. 근데 여러분들을 이 중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몸무게를 다 재서 무게에 차지하는 비율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자, 이렇게 부피비로 많이 이야기한다. 조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1번 가서 보시면 자신은 타지 않고 연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산소, 이산화질소, 산화질소, 불소, 오존, 염소 등이 됩니다. 다음, 점화원의 종류, 열적. 뭐 고온 표면 뜨거운 걸 얘기하는 거죠. 기계적 어떤 동력이 가미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단열 압축, 마찰 스파크, 그리고 충격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화학적 반응에서 용해, 물질이 녹는 용해열, 연소열, 분해열, 그리고 밑줄 자연 발화에 의한 열이 됩니다. 자, 전기적 유도열, 유전열, 정전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찰 스파크와 전기 스파크 이거는 전혀 다르죠?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열 압축에 대한 부분이 좀 있죠? 우리 1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부와 외부와의 열의 출입을 차단하여 압축하는 형태로 디젤 엔진이 대표적이 됩니다. 디젤 엔진. 그래서 동력이 가미되죠? 디젤 동력이 가미되면서. 자, 유도열, 유전열 이렇게 되면서 6번 한번 보세요. 기화, 잡열,
융해열이 됩니다. 융해열.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필요한 열, 융해열. 우리 물의 융해열은 얼마가 돼요? 8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겠죠. 이런 융해열 또는 단열 팽창이 됩니다. 단열 팽창 다릅니다. 뭐와 단열 압축과는 다른 겁니다. 단열 압축은 점화원으로 작용이 되죠? 기계죠. 단열 팽창은 어때요? 점화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 자 MIE가 됩니다. 영문도 한번 보세요. 자 영양 인자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점화원에 의해 가연성 혼합기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점화원이 일정 크기 이상의 에너지를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점화원이 일정 크기 이상의 에너지를 가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얘기죠. 이 상태가 활성화 상태예요. 그죠? 이 상태가 활성화 상태인데 이 상태에 있는 에너지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주는 점화원이 필요한 거죠. 네,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데 너무 종이가 두꺼운 거야. 그 상태의 활성화 상태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야. 어디까지밖에 못 가서. 여기까지밖에 어때요?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때요? 불이 붙지 않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 최소한 점화 에너지 상태의 어때요? 크기의 점화원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종이를 하면 불이 붙어요. 이런 것들은 성냥으로. 근데 성냥으로 두꺼운 종이 있죠? 불 못 붙이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그 종이를 똑같은 열인데도 구석에 끝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똑같은 순간적으로 탁 하면 더 불이 잘 붙는데 이런 큰 쪽으로 하면 열을 하면 어때요? 열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충분한 열이 전달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그 온전히 열이 다 전달되게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이렇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자, 또한 이러한 착화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MIE라고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물질의 종류, 밑줄, 온도, 압력, 농도, 혼합비 등에 따라 변합니다. 특히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은 경우 또는 가압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작은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3번에 가서 보시면 자, MIE가 작아진다는 것은 어때요? 이것이 작아진다는 것은 인풋되는 값, 조건들이 다 위험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위험한 상태인 최소 점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겁니다.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높은 것이 다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MIE는 작아지고요. 자,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가 양론 농도 부근일 때 MIE가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MIE가 작아집니다. 이 얘기는 그래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포화증기압 곡선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릴 수 있죠. 화학 양론이 이 상태예요. 그래서 MIE가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어때요? 최소 점화 에너지는 커지게 되는 거죠. 이쪽 방향이 뭐예요? 상한계. 하한계로 향함으로써 어떻다? 그 상태는 커짐을 알 수 있다. 다음 자연 발화가 됩니다. 자연 발화라고 하는 것을 잘 하여튼 뭐 자연 발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제가 이제 답변을 달 때 제가 1차적으로 검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올려주고 저한테 질문을 할 때 문제를 올려주고 그 해설과 정답을 저한테 주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줄 때가 저는 가장 답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제 문제 같으면 간단하지만 다른 선생님의 문제라든지 할 때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주지 않고
어떠한 내용을 저한테 질문하게 될 때 그 질문에 오류가 있어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질문에 오류가 있는 것을 대부분의 어떤 선생님들은 또 그 답을 한 거를 또 가지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한테 질문할 때 문제와 답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 건 알겠으나 질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피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자,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연 발화와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자연 발화는요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자연 발화가 왜 출제율이 높으냐, 왜 출제율이 높으냐라는 거예요. 그냥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위험한 건데요? 이게 착화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거는 어때요? 유도 착화하는 것이 뭐예요? 인화점 같은 인화 점화원을 갖다 대고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발생되는 열이 발열이죠, 발열. 이 발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발생되는 발열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처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방출할 수 있게. 방출되는 열을 더 크게. 그러면 자연발 안 일어나죠. 열이 발생이 됐는데 그 열을 완전하게 어떻게 다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발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더라도, 그러니까 어디 작더라도 작은 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때요? 방열로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열을 축적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작은 열, 이 발열이 되는 것이 산화할 때나 분해할 때나 미생물열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중압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방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열이 축적이 잘 되겠죠? 그럴 때 그냥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5번 수분에 대한 내용도 많이 볼 수 있고요. 7번도 우리는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발열 반응에 정촉매에 작용하는 물질은 반응을 빠르게 합니다. 우리 부촉매에 대한 반대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발화의 방지에 대한 부분 너무 평이하지요. 자, 특히 우리가 오랜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열원의 종류. 자, 뭐 산화열, 그래, 석탄 일단 믿죠. 석탄, 황린, 기름걸레, 자, 금속분, 건성류. 그래서 건성류에 대한 부분도 산화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밑에 가서 보세요. 불포화도가 크고 요오드가가 클수록 산화되기 쉽고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큽니다. 요오드가가 클수록 어때요? 당연히 산화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분해열. 자, 아세틸렌 C2H2, 산화에틸렌 C2H5, C2H4O, 산화에틸렌. 자, 미생물열, 거름, 퇴비, 먼지, 곡물, 비료, 흡착열, 활성탄과 목탄. 이거를 어디다 많이 갖다 붙여놔요? 산화열, 석탄, 목탄, 활성탄 그 뒤에 많이 갖다 놓고 오답을 많이 유도합니다. 됐습니다. 넘겨서 뭐 이제 좀 우리 아직 시험 문제 우리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자, 유지류는 그러니까 동식물류를 얘기하는 거죠. 동식물류는 요오드가가 클수록 자연 발화가 되기 쉽습니다. 즉 불포화도가 크고 요오드가가 클수록 산화되기 쉽고 자연 발화 위험성이 큽니다. 밑에 가서 확인학습 두 번째 칸을 보면 요오드가가 있는데요.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에 함유된 이중결합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포화됐다라는 것은 단일결합을 이야기하죠. 단일결합, 우리가 단일결합을 이야기하는데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에 함유된 이중결합, 이것이 뭐 불포화도 또는 요오드가가 됩니다. 이때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요도의 그람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건성류가 130g 이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정전기, 정기적 점화원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때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좀 어떤 상태에서 좀 보면 좋으냐면요. 전기 전도성이 큰 물체를 사용하여 밑줄 쳐놓으세요. 전하의 발생을 방지한다. 거기다 밑줄. 자, 전기 전도성이 큰 물체를 사용하여 전하의 발생을 방지한다.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놨죠? 마지막에 한번 가서 보세요. 전기 전이차를 여기서는 작게 하여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별표. 전이차, 전기의 전이차는 작게 하여 정전기 발생을 억제합니다. 다음, 전하 한번 보시고요. 방전이 뭐야 대체? 방전이라는 것은 대전체가 전하를 잃는 과정으로 대전체에서 전기가 방출되는 현상을 방전됐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충전에 반대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방전됐다는 얘기는 에너지 방전됐어. 충전에 반대되는 과정. 일반적으로 충전되어 있는 전지로부터 전류가 흘러 기전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우린 방전됐다라고 합니다. 다음 11번 연소의 범위가 됩니다. 저는 연소의 범위는 아직도 ing다. 우리가 화재 하중, 화재 가혹도, 화재 강도 이런 내용들의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됐었거든요. 한 5년 연속. 연소의 범위가 최근에 트렌드예요. 지금 아마 연소의 범위가 올해도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과거 10년 전에는 단순히 이것을 암기해야 되는 것들도 우린 필요했었는데, 뭐 수소, 수사실어, 아세틸렌, 아이오파라나, 산화에틸렌 정도 하나 밑줄 쳐놓으세요. 잘 암기하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 쪽에서는 3에서 80. 자,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의미는요, 분해, 폭발 또는 분해 연소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산소의 농도가 가연물의 농도가 100, 즉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연소하거나 폭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연소에 대한 개념, 연소의 하한계, 상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연소의 하한계 값이 우리 쪽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은. 보시면 두 번째, 연소 하한계의 농도 이하에서는 점화원과 접촉될 때 화염의 전파가 발생하지 않는 공기 중의 증기 또는 가스의 최소 농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도 이하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불꽃을 발생시키지 않잖아요. 다음, 근데 이러한 연소 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나왔었죠. 온도, 압력, 그리고 산소에 대한 농도, 비활성 가스가 됩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은 두 번째 박스의 확인학습의 4번이 되겠습니다. 비활성 가스, 뭐 불활성화라든지 이너팅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보면 우리는 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연소의 범위를 계속 우리는 두고 산소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산소의 농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때요? 제거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절대적인 산소의 양을 우리가 줄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적인 농도의 비중을 더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5명 있어요. 5명 있다고 칩시다. 여기 5명 있어요. 제가 이제 돌을 던집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5명이 있고, 여기에 강아지가 5마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던집니다. 그럼 던지면 맞는 것이 있다면 사람 아니면 강아지가 1대1이 되겠죠. 5대5가 되니까. 근데 제가 여기다 강아지를 어때요? 10마리를 더 넣었어요. 그럼 5대15가 되죠. 그럼 제가 던지면 똑같은 공간이잖아요. 던지면 강아지가 맞을 확률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죠. 산소의 양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른 거, 비활성 가스, 연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비활성 가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에서는 강아지였죠, 강아지. 그죠? 강아지. 그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제는 강아지를 이제 진짜, 제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가 두 번째 키우는데, 두 번째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말티즈 두부예요. 이름이 두부. 하얀. 하얀. 제가 밥을 빨리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강아지 때문에 그래요. 어, 다른 가족 구성원은 걔한테 사람 음식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좀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에 뭐 특별하지 않는 거에 매운 거 그런 거 빼고는 조금씩 줘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저 밥 먹을 때 와서 막 달라고 하니까 제가 빨리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걔가 15년도에 왔으니까 15, 16, 17, 18, 19, 20, 21, 22, 23. 오, 9살. 그래서 근데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강아지 개 때문에. 애들이 다 나가 살거든요. 큰애 작은애. 우리 두 부부만 사는데 강아지하고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강아지 때문에. 그죠? 얼마 전에 뭐 제가 봉사가 있어가지고 캄보디아를 잠깐 갔다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캄보디아 가면서 그 강아지를 우리 그 호텔에 맡기려고 강아지 호텔 있잖아요.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는지 아니에요? 9살이라 노견이라 안 받아준대요. 할 수 없이 우리 그 본가에다 가서 맡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갈 때마다 이제 그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 사실은. 다음에는 진짜 못 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가 장수할 것 같아요. 여하튼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자 그래서 자 비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게 어때요? 비활성 가스죠. 가연성 가스에 혼합가스에 비활성 가스를 투입하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저하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이 뜻. 연소 상한계는 크게 변하고 하한계는 적게 변하여 전체적으로 연소의 범위는 좁아지게 됩니다. 안전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활성 가스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전해진다. 그러니까 연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안전해지는 것은 좁아지는 것이 됩니다. 자, 연수의 범위의 영향 요소가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을 때가 어떤 거예요? 사실은 방열보다는 발열 속도가 훨씬 더 커지는 경우 위험해지죠. 그래서 연수의 범위는 넓어지고요. 반대로 방출되는 열의 속도가 훨씬 더 크다면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연수의 범위는 좁아지게 됩니다. 자, 용어에 있어서 화염일주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염일주라고 하는 거 한번 밑줄 쳐놓으세요. 화염일주. 내압방폭 구조에서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 폭발할 때 견딜 내자를 쓰죠. 압력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생성된 화염이 용기 접합면이 있겠죠. 용기 접합면의 좁은 틈을 통해서 일주하여 주변의 가연성 혼합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화염일주가 돼요. 화염이 간다 다다라는다라는 거죠. 화염일주 한계라고 하는 것은 자 마지막 줄에 폭발 화염이 용기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 밑줄 틈새를 화염일주 한계라고 합니다. 화염일주 한계. 우리가 내압방폭 구조에서 안쪽에서 빵하고 터졌어요. 근데 바깥쪽으로 어때요? 그 폭발이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고들 꽤 있습니다. 다음 자 화학양론 농도가 됩니다. 화학양론 농도 우리 CST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화학양론 농도는 물질의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완전 연소의 혼합 비율을 말합니다. 21도씨 1기압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 공기계에서의 완전 연소에 필요한 농도 비율이 됩니다. 그 농도 비율을 알면 우리가 추산할 수 있죠. 어떤 것들을 연소의 하한계라든지 상한계, 뭐 존스 수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넘겨보면 아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화학양론 CST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연소의 하한계, 상한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이 예를 제가 들어드릴 때 설탕물 얘기를 많이 들었죠? 어때요? 연료의 몰수, 연료, 가연물이 되겠죠? 그리고 공기의 몰수, 공기가 얼마큼 있느냐, 2분의 연료의 몰수 곱하기 100이 CST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다면 어때요? 연소의 하한계 값을 추산할 수 있다는 거. 0.55배. 그래서 보면 요걸 100으로 놓고 봤다면 이게 100이라면 곱하기 0.55 하면 뭐가 됩니까? 55호 정도가 되겠죠? 이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요 비율이 뭐가 되니까 하한계 값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CST를 우리가 계산해낼 때 연료의 몰수 플러스 공기 몰수 네, 연료 몰수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설탕물로 예를 들어드렸죠? 이때 공기의 몰수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우리가 농도, 산소의 농도가 20%라고 하면 공기 중에 공기 몰수는 몇 배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5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20분의 어때요? 20분의 그렇죠? 산소의 몰수를 이렇게 하면 20이 아니라 뭐를 해줘야 됐어요? 0.21이 되겠죠. 그죠? 공기 몰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의 몰수분의 0.21이 됩니다. 만약에 20%라고 하면 이거를 뭐로 하면 되겠어요? 0.2가 되겠죠. 자, 13번에 알칸계 탄화수소의 성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알칸계 탄화수소에서 보면 일반식으로 이러한 형태 우리가 메탄, 에탄, 프로판을 알칸계라고 하죠. 우리는 알칸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일 결합과 3번 안전한 결합각으로 인해 반응성이 작은 안정된 화합물을 이야기합니다.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비중, 그죠? 비중, 융점, 비점이 높아집니다. 무극성 분자 거기다 밑줄 물의 불용이에요. 물의 불용성이며 자 6번에 보면 같은 분자량을 가진 다른 유기화합물보다 비점이 낮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점이 낮다. 동글뱅이. 자 밑에 보면 확인학습 두 번째 자 파라핀계를 보면 증가할수록 어떻다? 인하점이 높아집니다. 거기다 밑줄. 인하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휘발 증기압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증기압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어떻다? 인하점은 높아집니다. B점이 결국에는 증기압이 감소가 되니까 B점은 상승하겠죠. B점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화점은 낮아진다. 발화점 낮아진다. 거기다 밑줄. 6번에도 별표선 놓으세요. 연소의 범위는 좁아지고요. 연소의 범위는 좁아지고 하한계는 낮아집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돼요. 연소의 범위는 좁아지게 되고 하한계는 낮아집니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에 있는 연소의 하한계는 부탄 1.8로 연소의 하한계는 낮아지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확인해 보면 연소의 범위는 좁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메탄, 에탄, 프로판 관련된 매워 15야 그죠? 봐도 10인데 밑에 가서 보면은 하한계도 낮아지면서 부탄은 연소의 범위는 낮아집니다. 다음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이 된다. 우리가 연소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파이어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발화점은 이그니션 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 자 역화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연소에 대한 이상현상이 됩니다. 역화, 선화 역화와 선화는 어떠한 부분에서 명백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연소 속도가 분철 속도보다
빠른 경우 우리가 보시면 자, 연소 속도가 뒤에 밑줄처럼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반대인 경우가 선화의 형태가 되고요. 역하의 원인 가서 보면 자, 두 번째 혼합가스량이 너무 적을 때 차다 들어오죠. 또는 바깥의 압력이 굉장히 클 때. 자, 5번에 보면 노즐의 부식 등으로 분출 구멍이 커진 경우가 됩니다. 자,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정상 연소와 비정상 연소가 됩니다. 완전 연소는 식사가 끝난 거예요. 불완전 연소는요. 식사가 끝나지 않은 거죠. 어때? 음식이 더우면 먹을 수 있는 또는 시간이 주어지면 더 식사를 할 수 있는 끝나지 않은 상태를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 일산화탄소, 그름, 유리탄소가 됩니다.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딱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즉 열의 발생 속도와 항상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열의 발생 속도와 방출 속도죠. 이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에서는 그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면 어때요? 정상 연소를 하고 있죠. 촛불 같은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화, 블로오프 이런 형태들을 이야기하죠. 자, 연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연소의 형태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가 됩니다. 사실은 기체에서는 기체 상태로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은 필요 없죠. 즉 산소와 혼합이 되어 있느냐, 혼합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변화하니까 여러분들 다 뭐라고 했어요? 예원합 연소라고 했죠? 하지만 공기 흡입구를 닫은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냥 우리 확산 연소인 거죠. 그래서 확산 연소, 예원합 연소를 이야기했고요. 고체에서 액체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분해열을 통해서 어때요? 열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분해연소가 고체에서도 분해연소가 있고 액체에서도 분해연소 중유 이상이 되는 것들은 분해연소를 합니다. 반면에 고체에서는 열분해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표면연소라든지 증발연소 이러한 형태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분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많이 나왔던 것은 표면연소, 숯, 목탄, 금속분, 코크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자기연소와 분해연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밑에 확인학습 세 번째 있는 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원합연소라고 하는 것은 1차 공기식, 분젠식, 세미 분젠식이 있어요. 근데 이따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개념을 보면 이렇게 가연물이 나가기 직전에 공기와 접촉하기 직전에 어떠한 통로로 노즐에서 이렇게 분사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어때요? 가연물을 보내줄 겁니다. 가연물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냥 적화식으로도 하는 것이 이제 확산연소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1차 공기를 주입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1차 공기를 주입해서 여기서 어때요? 혼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줘서 가는 거야. 그거를 100% 공기를 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저마원만 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30%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전 1차 공기식 또는 분젠식, 세미 분젠식, 그래서 1차 공기, 2차 공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사실. 적화식은 2차 공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화염의 속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독성가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50 반수 치사 농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독성가스는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딱 항목을 정해줬죠. 우리가 알면 아항산가스 밑줄, 암모니아 밑줄, 일산화탄소, 이항화탄소, 불소, 염소, 메탄, 그리고 산화에틸렌, 시아나수소, 항화수소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가서 보시면 어떻다? 반수 치사 농도가 어때요? 100만 분의 5천 이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00 ppm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측 가서 보시면 가연성 가스 밑줄, 가연성 가스는 연소가 가능한 가스도 1번에 보면 딱딱딱딱딱 적혀 있습니다. 암모니아, 수소,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일산화탄소, 이氧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은 가연성 가스 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폭발과 하한의 값이 자 폭발 한계의 하한계, 그러니까 하한값이 메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5죠. 부탄 1.8 이렇게 10 이하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 물론 여기 정해져 있지만 암모니아 암 15야 이빨이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가연성 가스라고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한 죄송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됩니다. 거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흐름이 독성가스가 한번 주춤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제약을 둔 것도 있고 많은 책들이 지금 변화를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이번에 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책에 있는 정도 지금 또는 우리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성가스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자 18번의 연기 및 중성대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